수동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동태를 놓치게 되면 또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큰 오역이죠. 자, 일단은 영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 있죠. 능동태 일단 1번부터 A번부터 해볼까요? All the members of the club respect him. 그 클럽의 모든 멤버들이 그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He is respected by all the members of the club. 자, 일단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자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잘 못 고쳐요. 또 의외로 영어가 약하신 분들. 일단은 그 규칙부터 먼저 알아보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요.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먼저 보죠. 세 단계를 일단 거쳐야 돼요. He made a box 하면 이게 능동태잖아요. 근데 일단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야죠. 그래서 엇박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주어 자리에 엇박스 이렇게 와야 됩니다. 동사를 어떻게 고쳐야 되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made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was made로. 맨 마지막에 주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 또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능동태의 주어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by 플러스 목적격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by 플러스 목적격을 찾은 다음에 그걸 주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돼요? 수동태가 비동사 PP니까 능동태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죠. 시제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made가 되겠죠. 근데 주어가 다시 뭐로 와야 돼요? 목적으로 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말에서는 수동태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수동태를 만나면은 우리말에 없는 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일단 이거는 뭐 저 규칙대로 하게 되면은 힘이 주어로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respect는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이렇게요. 그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by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2번 해볼까요? Kidnappers abduct the child. 유괴범들은 아이를 납치한다 이런 얘기죠. abduct. 이것도 수동태로 고치면 to child가 앞으로 가고요. children 아니고 child네, 잘못했네요 여기. to child입니다. 그 다음에 is abducted by kidnappers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과거형이니까 비동사 PP 할 때 was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will abduct, 이건 미래죠. 그 아이를 납치할 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child 한 다음에 will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조동사는 그대로 남겨줘야 돼요. abduct만 수동태니까 비동사 PP인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abduct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주춤해요. 여기서 조동사가 뭐죠? 해주죠. 해주 PP가 조동사예요. 해주 PP면 그래서 능동태는 뭘 뽑아야 돼요? abduct만 뽑으면 되죠. 잠깐만 여기다 옆에다가 써볼게요. has abducted. 이 수동태로 고치면 일단 이게 have pp형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pp가 붙었어요. 근데 그래서 pp형은 이대형을 빼면 뭐만 남죠? abduct만 남죠.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비동사 be abduc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B 자리는 원래 무슨 자리였어요? PP 자리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ave PP가 되는 거죠. 자리수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분해해서 적용하면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뭐 경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납치범들은 그 아이를 유괴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거는 유괴된 적이 있다고 하면 되겠고요. 해서 PPT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거나 대거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헤드빈 PP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건 F만 해석해 보시죠. 가정법이면요. 조동사가 항상 과거형이어야 돼요. 미리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이죠. 가정법은 항상 조동사 과거형이다. 네, 현재형은 과거정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조동사 아니 그 가정법 법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자, 조동사가 오고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면은 이것이 시제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현재하고 미래 두 개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추측가 뽑을 때는 그래요. 추측가 뽑을 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부자일지도 모른다도 되고 미래에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두 개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거죠. 비리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It is possible that he is rich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예요? It is possible that he will be rich도 다 되는 거예요. 조동사 쪽에서 다 설명한 부분입니다. 동사 원형에는 같은 시제하고 미래 시제 두 개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will have P는 어떤 해석이 두 개 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메이가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is rich가 자체가. 그리고 현재 판단하는 거죠. 그죠? will have P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과거가 되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돼요. 그래서 그 납치범들이 그 아이를 과거에 납치했었을 거다. 그런 추측화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는 과거 나오고 또 뭐가? 그 현재 완료도 되고요. 현재 완료나 과거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화자가 그 추측할 때나 적용되는 얘기고요. 화자가 추측할 때 적용되는 얘기고 추측화법이 아닌 경우 그냥 단순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will mee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만날 것이다 할 때 이거를 뭐 현재 만나고 있을 거다도 되고 미래에 만날 거다 두 개 다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미래라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만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는 추측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예, 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CJ에 나올 건데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윌레프피는 뭐라고 불리죠? 이 중에서? 요거로 부르잖아요. 실제 예문을 통해 보죠. 이거 해볼까요? He just arrived home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까지 뭐뭐쯤이에요. 내일 이 시간대쯤 이 시간쯤 집에 도착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언제죠? 내일 이맘때쯤이죠. 이때가 기준이 그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도착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뭐예요? 기준이 미래가 되고 그 상대적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과거니까 will 플러스 FP가 된 거예요.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또 뭐예요? 3번. 그러니까 저 will이라는 것 자체가 예. 기준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기준이 현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현재와 같거나 상대적으로 미래가 된 건 그러니까 will have PP죠. 여기서는 기준이 현재면 현재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과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거나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추측합법일 땐 그렇게 해석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하지만 will이 그럴 때는 이제 판단하는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will을 기준으로 기본 시점을 현재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추측합법일 때는. 예. 근데 이게 추측합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 미래를 나타낼 경우 추측합법이 아니고요. 단순한 미래를 나타낼 경우에는 기준이 뭐가 된다?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기준으로 상대적 과거죠. 근데 미래 이맘때쯤에 그 전에 도착해 있을 거라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뭐예요? 이 두 가지 시제가 다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완료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과거하고 미래의 수분 과거는 다 된다고 그랬죠. 미래 과거하고 미래 두 가지를 연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강의를 예. 들으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데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시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들으세요. 시제 부분이 어디 있죠? 잠깐만요. 예, 제가 어디에다 해놨냐면은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여기 GitHub 잉글리시에 영어의 동사의 시제 있죠? 문법 개념 강의 1 여기에 있어요. 요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완료라는 것은 뭐와 뭐를 함께 이야기한다? 현재 완료는 뭐와 뭐를 함께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거와 현재를 함께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거 완료는 뭐와 뭐를 함께 얘기한다? 과거와 과거를 함께 이야기한다. 미래 완료는 뭘 얘기해요? 미래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얘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 과거라고 왜 굳이 한다고 그랬죠? 경우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현재가 여기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여기죠. 그 전에 도착해 있을 거라니까 실제 도착한 건 언제예요? 이거예요.
미래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3년 동안 프랑스에 살게 된다. 현재라고 하면은 내년 이맘때쯤은 미래죠. 지금 살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미래 완료는 미래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눠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다. 또는 현재하고 미래를 얘기한 거다. 또는 미래하고 미래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려면 세 개나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돌려가지고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도 과거죠. 이 시점을 얘기할 때는 이것도 과거죠.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래에서는 과거라고 해서 미래 과거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래 완료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요, 기준이 미래가 되어가지고 과거하고 미래를 한꺼번에 현재하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 다 언급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얘기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법책을 쓴 사람이 의도한 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 추측화법이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추측화법으로도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미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납치돼 있을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조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두 개가 있죠. 제가 조동사를 먼저 한 이유가 수동태 할 때 조동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일단 조동사가 두 개가 있죠. will하고 have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본동사잖아요. 요게 이제 have pp 해가지고 pp 자리죠. 동사 원형은 뭐예요? abduct가 되죠. 그 수동태 고치면 어떻게 돼요? be abduct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자리예요? pp 자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pp로 고치면은 will have been abduct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분석하시면 돼요. will은 미래의 조동사, have pp는 완료의 조동사. pp가 된 건 have 때문에 된 거고요. 동사원이고 bpp니까 뭐야 이거는 수동의 조동사. 미래 완료 수동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G번요. 이것도 뭐예요? 조동사가 뭐예요? 비동사잖아요. 진행의 조동사.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은 abduct고요.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be-abduct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비동사는 무슨 자리야? ing 자리니까 ing 살짝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실 때도 비동사 ing니까 뭐예요? 아, 진행의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비동사 pp니까 뭐예요? 수동이구나. 그러니까 진행과 수동을 합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는 유괴범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가요. 일단 능동태일 때는 동사 형식이 5가지잖아요. 1, 2, 3, 4, 5 형식인데 일단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3, 4, 5 형식밖에 없죠. 1형식, 2형식에서는 그 목적어가 없거든요. 3형식 이상에서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1형식, 2형식 자체는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근데 3형식을 수동태라고 치면 이게 몇 형식이냐. 그래서 he loved를 수동태라고 치면 뭐 she was loved by hi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by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이게 부사거든요. 사라지면 뭐만 남죠? 주어하고 동사만 남으니까 몇 형식일까요? 1형식이다. 이런 패턴은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4형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수동태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목적어가 두 개니까, 두 개인데,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는 두 가지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두 가지요. 예.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예, 잘 보세요. 허하고 어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동사에 가까운 게 뭐죠? 허가 가까운.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예, 수동태의 주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사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걸수록 동사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게이브라는 것을 일종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허가 더 그 자력이 세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어북에 더 강하게 자력이 적용할까요? 허가 더 그래서 강하게. 허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she, 그다음에 허가 앞으로 나니까 she가 되고요. 예, 게이브는 비동사 PP로 되니까 어제 기분이 되죠. 예, 어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이니까 by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그녀는 그에 의해서 책을 받았다. 예, be given은 예, 이 수동태일 때는 정반대로 해석하시는 게 좋죠. 예, 사형식의 수동태는 몇 개 안 되고 예, 사형식의 수동태는 아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어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다의 반대. 그가 그녀에게 줬으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받은 게 된 거죠. 그녀는 책을 예. 받았다는 얘기. 그럼 이 워즈 기분은 몇 형식일까요? 삼형식이 맞죠. 이 북이란 목적어 여전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예, 바임은 전명어니까 부사구니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동사형식 따질 예, 때는. 예. 그래서 사형식을 수동태로 만드는 매장식이다. 음, 삼형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틀리긴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북이 수동태의 주어로 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북, 그 다음에 was given her by him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동태는 없어요, 영어에. 예, 실제로 만들어진 거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to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t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없죠. 예, 그러니까 2단계에서 곧바로 수동태를 이런 문장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영어에서.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북이 수동태의 주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부 바로 뒤로 이동하면 되겠죠. 아, 예, 그러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예, he gave a book to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때는 이게 몇 형식입니까? 자, 여기서는 명사 이렇게 돼 있죠. 예, 서로 같지 않으니까 사형식이에요. 예,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명사였고요. 투어는 부사로 처리해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삼형식 문장이죠. 예.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북이 앞으로 갈 수 있죠. 바로 동사 예,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수동태 예, 주로 갈 수 있어요. 예, 워즈 기분 되고 투어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예. 바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삼형식은 수동태 만들면 몇 형식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 그래서 1형식 되는 거예요. 음, 그 사형식을 곧바로 이 삼형식을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음, 삼형식이 되고요. 음, 근데 마치 일반적 영어 문법 책에서는 사형식에서 곧바로 이런 수동태도 가능하고 이런 수동태도 가능한 것처럼 마치 설명하고 있어요. 네, 사형식에서 곧바로 이런 식으로 올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음,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형식으로 수동태 거친 매정식이다. 삼형식 하나밖에 없다. 음, 기억해 두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남았죠. 5형식. 네, 이거 해볼까요? He made her meet them. 네.
그녀가 그들을 만나게 만들었다. 예. 이거 수동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게 됐죠. 동사가로 뒤에 있는 거이기 동사가로 때문에 가능해요. 음, 그 다음에 made가 어? was made가 되고요. 예, 근데 이 능동태일 때 예, 이 made가 이게 사역동사잖아요. 예, 그래서 동사 원형을 목적 보호를 취하거든요. 예, 근데 수동태가 되면 to가 살아나요. 음, 그런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to meet them 그대로 써주고요. by him 이렇게 되죠. 예, 그럼 요거는 몇 형식일까요? 이형식, 2형식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허는 밑됨에 대해서 인상이 주어지면 이게 목적어이고요. 뭐 허가 예, 목적 보호가 되죠. 예, 목적어인 것이 주어로 올라갔죠. 예, 그럼 이 남아있는 게 목적 보호가 되지 않죠.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 만약에 사장님이 있고 예, 여기 이제 사장님을 고자하는 거니까 사장님의 비서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사장이고 사장님이 비서예요.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사장님 하지 말고 이제 부장님이라고 하죠. 부장님의 비서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부장님이 사장님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허가. 그러면 비서가 그대로 사장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장님의 비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좌해 줄 때는 목적 보호라고 부르지만 주어 자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예, 영어에서 그리고 오형식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형식의 수동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어에서 수동태가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형식은 이형식이다라고 곧바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누가 만나는 거죠? 아, 이 주어가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곧바로 본능적으로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녀가 만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1번 해볼까요? The boss promised us higher wages. 보스는 우리에게 더 높은 임금을 약속했다. 예, 이거 몇 잔실까요? 프라미스? 사용식이 사형식이죠. 어수 대명사니까 명사고요. 예, higher wages도 명사죠. 비교해보니까 다르네요. 사형식이죠. 뭔말에게 뭔말을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어수가 보스가 앞으로 나가요. We were promised.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다 써줘야 돼요. higher wages by the boss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장님에 의해서 더 높은 임금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치 여기서 또 이제 하형식의 수동태가 두 개인 것처럼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죠. 예,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to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능동태 사형식이 네, 능동태 삼형식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능동태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he boss promised higher wages to us.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다 써보면은 the boss promised 그 다음에 higher wages to u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난 다음에 수동태가 되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이 단어 하나만 예, 수동태 주어로 갈 수 있다. 그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직접 사형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IOU가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워프람스 되고요. 그럼 이 to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to 없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거의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없는 거 딱 한 번 봤는데, 제 예,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 to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예. 실수한 거 아닌가. 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안 쓴다.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이요. His bravery in the war made him a hero. 전쟁에서의 그 용기는 그를 예. 영웅으로 만들었다. 예. 여기서도 힘하고 어휘어가 명사잖아요. 예, 근데 동격이죠. 예, 그러니까 오형식이죠. 예, 그래서 이 힘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히어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수동태의 주어로 절대로 없어요. 예, 바로 동사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he가 앞으로 나갔고요. 동사는 이제 made가 수동태가 되니까 was made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동사 이 목적어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히어로 그 다음에 by his bravery in the w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전쟁에서 용맹함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됐어? 그가 됐구나. 히어로가 바로 히구나 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문장이 짧으니까 그가 히어로 된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문장이 좀 길어지고 하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 뭐 비동사 PP만 들어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긴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하고 히어로가 바로 주어수로 관계다라고 파악하는 게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 3번이요. A sudden death made him change his mind.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렇죠. 매너식 동사일까요? 메이드가. 오형식. 그렇죠. 그가 바꾼 거니까요. 주어수로 관계 성립하죠. 목적어 목적입니다. change는 품사 뭘까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죠. 네, 잘 말씀하셨어요. 동사로 가시면 안 되죠. 원형 부정사라고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아,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요. 영어에서 원형 부정사,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쓰이로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 있었잖아요. 뭐 C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두 개 다 투부정사가 살아나요. 근데 이거 왜 살아나는지 미국 사람들도 설명을 못해요.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책에서도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예. 일단은 여기서도 목적어 올라가니까요. 힘이 주어로 히가 되죠. 그 다음에 made는 비동사 pp니까 과거니까 was made 되고요. 그 다음에 쓸 때 to 빼놓으시면 안 돼요. to change. 저도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누가 막 바꾸는 거죠? he가 to change 하는 거다라는 거를 곧바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4번이요. Who invented that alibi to avoid punishment? 누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었나? 예, 뭐 to avoid punishment를 알리바이를 꾸며주는 형사님법으로 지금 처리하셨는데요. 부사적인 부분이 낫겠어요. 처벌을 피하려고 누가 그 알리바이를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지금 의문사가 있거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들려면요. 이거를 그 미국 사람한테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어에 워낙 후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의문문의 수동태는. 그래서 의문문의 수동태는 근데 몇 단계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네요.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려고 할 때요. 일단은 의문문의 능동태를 먼저 접하게 되겠죠. 근데 의문문의 능동태를 궁극적으로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수동태 의문문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곧바로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트릭을 써야 되는데요. 능동태 의문문을 능동태 평서문을 일단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서문 수동태 만드는 거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에 이걸 뭐로 바꿔요? 평서문을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태 평서문을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이 단계를 차분하게 다 밟으면 의문문의 수동태가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거 볼까요? Where did you buy the book? 너는 그 책을 어디에 샀니? 이런 얘기죠. 요거를 곧바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걸 평소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위치로 그 의문사를. 예,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쳤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했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의문사를 저리 매너파로 보낸다. 두 번째, 주어하고 조동사 위치를 맞바꾼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꾸로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의문사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요. 주어하고 제일동사 위치를 원래 자리로 바꿔주면 되죠.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 어디로 가야 되죠? 맨 뒤로 가야 되겠죠? 사단은 동사를 끊어주는 거니까요. 주어하고 제일동사 바꾸면 어떻게 되죠? did하고 you를 바꿔주면은 you did, 이 did는 왜 썼을까요? 그거는 조동사가 없었기 없어서. 때문에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하고 주어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You did by가 되겠죠. 일단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밑에다 You did by 그 다음에 더북 where가 되겠죠. 근데 이 did는 평소문에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과거는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로 고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수동태로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보기 주로 가고 보트가 was 보트가 되고요. where는 그대로 써줘요. by 플러스 목적기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의문사가 맨 뒤에 있는 이런 평서문은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보지 이런 평서문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평서문을 이렇게 바꿔주면 의미상으로 이런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죠?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요. 주어하고 제일 동사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의 조동사잖아요. 어지가 was 더북이 되고요. 보트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바이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후 브록도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읽고 해석해 보세요. Who broke these glasses? 누가 이 안경을 썼나? 브로크가 쓰단가요? 깨다죠. 깨다. 예, 그리고 글라시즈는 원래 안경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안경을 깨는 경우는 좀 드물고 글라시즈는 유리잔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네. 누가 이 유리잔을 깼냐 이런 의미 같아요. 음, 예, 이걸 평소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who를 지금, 어, who, 유문사를 원래 위치로 바꿔놔야 되겠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지난번 얘기가 who의,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해보죠. 후 브록드 그라시가 이게 평서문이에요. 예? 의문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죠. 근데 이미 맨 앞에 있잖아요. 예, 앞으로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일단은 그래도 일단 뺐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 왜 주하고 제일동사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did, who, break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문사를 앞으로 뺐어요. 근데 의문사가 후잖아요. 주어가 주어잖아요. 이거 주어하고 제일동사 바꿔줘야 되는데 제일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써야 돼요? 조동사? 줄을 쓰고 후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 다시.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의문사가 두 개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문을 적용하는 어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문사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문사를 전에 맨 앞으로 보낸다. 보낼 때만 주하고 제동사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내봤자 이미 맨 앞이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주하고 제동사 위치도 바꿔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의문문의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문하고 평서문의 어순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문사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의문문 만드는 법,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첫 번째,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가 주어하고 주어와 제일 조동사 위치. 바꾼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의문사가 원래 문장 맨 앞에 있지 않다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주어하고 제일동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데 맨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을 때는 주어하고 제일동사도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서문하고 의문의 어순이 어때요? 동일해요. 그리고 평서문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을 찍었잖아요, 제가. 평서문. 이런 다음에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디즈그라시즈가 주어로 가있고요. 브로크가 브로크가 되겠고요. 바이 품이 되겠죠. 후가 이게 바이 뒤에 오니까 목적격에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는 훔이 와야 되는데 후랑 훔 두 개 다 올 수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위를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석 바로 뒤에는 자력이 세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훔해야 돼요. 바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이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엄마의 감시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이때는 놀고 싶잖아요. 원칙적으로 훔이 맞지만 후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음선을 맨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주어하고 제동사 바꿔주는 거죠. 네. 아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워가 저 워가 수동의 조동사니까 워하고 디즈글래시를 바꿔주죠. 워, 디즈글래시즈. 그 다음에 PP 나오고요. 바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의문사일 때는 의문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바이음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바이음 나가고요. 이 상태에서 네. 후음 두 개 다 해놨구나 제가. 위에 흠이 있네 여기에. 예. 네. 후로도 바꾸실 수 있다. 음. 그 의문사를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하고 의문사를 한꺼번에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바이음. 네. 그 다음에 주어고 제동사 바꿔주니까 요거를 바꿔주면 되죠. 예. 워 디즈 글라시즈. 그리고 그럼 그대로 써주고요. 이때는 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바로 감시자가 바로 옆에 있기 바이가 때문에 바이 힘이 자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하고 의문사가 한꺼번에 앞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의문사하고 쌍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관계사 역할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계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은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를 한꺼번에 앞으로 내보내도 되고 네.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내보내도 돼. 똑같아. 문법 변상. 네. What did you buy? 너는 뭘 샀니? 이걸 일단 의문사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걸 곧바로 이렇게 바꾸지가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단계를 거치라는 거죠. 일단은 평소모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의문사를 원래 자리는 buy 뒤겠죠. 주어하고 젤도 바꿔주니까 you did buy 이렇게 되는데 평소문에서는 조동사 안 써도 되니까 did buy를 합쳐서 you bought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아니 의문문이 아니라 수동태로 이게 주어로 가겠죠. what bought는 비동사 pp니까 was bought by you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되는데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소문하고 의문의 없이 같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was bought by you 이렇게요. 그 의문문은 평소문을 한번 이렇게 징검다리로 삼아서 바꿔준 다음에 차분하게 다 이렇게 처리하면 수동태 의문이 나와요. 네. 왜 평소문을 바꿔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평소문을 능동태 평소문을 능동태 수동태 평소문을 바꿔주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who invented 이거 평소문을 바꿔보죠. 바꾸면 똑같죠 뭐. 네.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who 이거 그냥 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 고치면 어떻게 되죠? that 알리바이가 이게 that 알리바이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게 알리바이. 그 다음에 was invented to avoid punishment. 네,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목적어 뒤에 있는 거는 운동태 to avoid punishment. 그 다음에 by 흠이 되겠죠. 이 의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by 흠을 앞으로 빼죠. by 흠. 그 다음에 was invented that alibi죠. 네. 주어하고 제동사 바꿔주는 거니까요. to avoid punishment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바이음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가 가능할까요? 바이는 뒤에 놔두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훔은
흠도 되고 여기서는 네. 후도 되고 두 가지 또 가능하죠. 네. 5번이요. We generally assume that money is everything.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이거 어쩌면 매장식 동사일까요? 삼형식. 삼형식이죠. 예, 이 데띠아가 이게 목적어잖아요. 네. 그리고 목적어가 이렇게 젖일 때는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한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동사 변식 따질 때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서 삼형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가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또 정리된 게 있나 볼까요? 삼형식의 수동태라고 했나? 삼형식의 수동태가 있네요. 이걸로 일단 해보죠. People say that he is seriousness. 예. 사람들은 그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말해요. 예. 이것도 역시 삼형식이죠.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이게 명사절이라서 이거 자체를 그냥 목적어로 취하는 거죠.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앞으로 전부로 나가야 돼요. That he is serious 이렇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비동사 PP를 바꿔줘야 되니까 is said가 되고요. by people 이렇게 되겠죠. 일반인적인 주어는 생략 가능하니까 by people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이 경우에는. 근데 이런 문장이 영어에서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래요? 주어가 너무 길어버려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긴 걸 극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주어 진주어로 합니다. 그래서 that 자리에 뭘 놔요? it 놓고요. 이즈페드 그대로 써준 다음에 that를 뒤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수동태로 고치라고 할 때요. 이런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90점짜리 정도는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주어 진저로 그러니까 여기 가주어 진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가 한눈에 확 보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한참 가가지고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한눈에 확 눈에 안 띄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먼저 눈에 확 띄는 그런 구조를 선호해요. 가주어 진저로 되고요. 근데 이때는 진주의 반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주의 반란이라고 기억나세요? 이게 가짜 주어잖아요. 이게 진짜 주어고요. 그래서 가짜 주어를 일종의 한나라의 왕이라고 비유를 하면 이 주어 자리니까 왕이죠. 가짜 왕이면 어떻게 돼요? 정통성이 떨어져서 반란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진주어의 이 주어가 치고 올라가요. 희가 되죠. 이즈페드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희가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절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that라는 거는 절일 때나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 that도 없어지고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투부정사 시제가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is하고 시제가 성대절 같거나 미래면 다 뭘 쓴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 해가지고 to be, serious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주의 반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 이즈페드는 몇 형식일까요? 이 형식이죠. 누가 막 아픈 거죠? 그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주격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고지고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트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는 거의 안 써서 여기서는 아예 소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money is everything. 그 다음에 동사니까요. is generally assumed 이렇게 되겠죠. by everybody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안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it로 놓고 뒤로 다 뺀다고 그랬죠. 네. it is generally assumed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조의 반란이 일어나요. money가 it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money is generally 한 다음에 assume드는 그대로 쓰고요. 근데 요 is하고 요 is 시작 어떻죠? 네, 같기 때문에 투정사,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to be everything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동사가 다 진주의 반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만 진주의 반란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이야기된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가 심각하게 아플까요?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가 정말 아프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앞에 people say라고 말하겠어요? 전에 들어온 가지고 전에 들은 얘기다는 얘기예요.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 사실이라는 걸 알면은 people say다 말할 필요 없이 he is, she is, sh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로도 충분하죠. 근데 people say다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 that 이하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은 거니까. 불확실을 나타내는 것만 진조의 반란이 일어나요. 또 가정되다 이거 생각하다 뭐 가정되는 거니까 뒤에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조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